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 행정법이 출제를 보시면은 여기 판례 출제가 거의 한 80에서 85%입니다, 이게. 뭐 더 늘어나면 뭐 90, 95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총론을 따로 정리를 하는 이유가 강론 판례도 중요하긴 한데 강론 판례는 아주 전형적인 판례 나오고 강론은 오히려 뭐가 잘 나오냐면은 개별법 법령이 잘 나와요. 조문이. 그래서 이제 총론에서 나오는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추셔야죠. 거의 다. 그리고 이 판례가 출제되는 걸 보면은 다들 이제 그저 공부하실 때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최신 판례가 몇 프로 나오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적보죠. 기출 표시한 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올해가 2023년도면 22년, 21년, 20년 판례 거의 안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판례가 나오면은 뭐 현안에서 중요한 판례는 나오겠죠. 아주 중요한 판례들. 근데 그런 판례 같으면은 이미 문제화 시켜갖고 이제 풀고 갈 거니까. 그 외에 막 이렇게 막 최근 3년분 막 이렇게 푸시는데 어차피 3년분 판례라도 예전 판례 원리 똑같이 나와요. 원리는 똑같을 테니까. 법이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제 뭐 한다면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사건별로 조금씩 나오는데 그 나올 확률이 제가 이제까지 쭉 해온 중에 보면은 3년분 판례에서 나오는 확률이 한 문제 정도?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지문 정도 나와요. 한 지문. 그러니까 사실 뭐 가끔 최신 판례 하고 막 그러는데 전 별로 최신 판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나올만한 거는 한 뭐 10개, 20개 정도 뽑아가지고 마무리할 때 한번 정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목숨을 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최신 판례 막 3개년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안 하셔도 되고 그게 뭐 합격에 어떤 좌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 기출이 됐던 판례들은 이제 보시면은 빈출되는 판례도 있고 이게 우리가 봐도 이 판례를 왜 냈지 하는 판례도 있어요. 한 번 정도 출제되고 끝나는 판례들. 그래서 이제 한번 출제가 된 판례들은 이런 이제 숙지를 하셔야죠, 이런 걸. 제가 이제 23년 올해 상반기 것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최대한 해드렸으니까 하시고. 근데 이제 표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꼼꼼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뭐 몇 년도 출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많이 표시가 돼 있냐 적게 표시되어 있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많이 표시된 것들은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2번 이상 출제된 것들은 앞으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뭘 표시하다가 뺐냐면은 서울직을 다 빼버렸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시는 막 이게 9급도 막 3번, 4번 보지, 뭐 7급도 이런 거 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가 빼버렸고 나머지는 다 표시해드렸으니까 거기에 표시가 많이 된 거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OX를 제가 이제 판례를 쭉 원문 수록한 다음에 이 판례를 보시면은 원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원문 중에 이렇게 중요한 지문들을 이렇게 수록을 한 이런 판례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지문화시킨 판례도 있어요. 보시면은 표로 정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지문화시킨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례들은 굳이 여기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 말 그대로 시험에서도 지문으로 나오지 원리 갖고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원리하고 관련해가지고 암기를 할 판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원문이 수록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근거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판례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냈는가, 이런 거는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문을 살짝 꽈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외우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근거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중복된 판례도 있고, 뭐, 없는 판례도 있고 막 할 텐데, 뭐 이 정도 판례 정리하시면 제가 볼 때 총론 판례는 거의 완벽하고 남으실 거예요. 이 정도 판례를 하시면. 그리고 중요 법령은 제가 여기 행정기본법이라든가 몇 개 법령 중에 그 조문들을 관련돼 가지고 다 추가를 시켜놨으니까 조문하고 연결하는 것들은 그거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답표는 원래 이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그 위에 이제 판례하고 그거 밑에다가 OX를 해놨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 자체가 해설이라. 그런데 또 정답표를 또 드려야 이제 나중에 복습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드리는데, 여기 책에 없습니다. 책에는 없고, 여기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카페 같은데 이게 따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드릴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1순환, 2순환 거치신 분들 있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판례를 딱 봤는데 내가 이 판례 확실히 안다, 그러면은 시험장에서도 지금 가시면 기억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행정법이 고득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또 출제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함정만 안 빠지면 거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만 좀 어렵지, 이게 좀 숙지만 되면 거의 고득점입니다. 고득점. 이번에도 보니까 엊그저께 군무원 그 발표한 거 보니까는 뭐 어렵다 막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들 뭐 하나, 둘 틀리면 이제 거의 다 막 이렇게 맞으시더라고. 그냥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더랬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행정법은 몇 점 맞아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1개 이상은 틀리지 말자. 이게 이제 우리 전략이니까. 그죠?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취지로 보시고, 이게 분류해서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수록됐으면은 요 근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도 있고. 제가 수업 중에도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좀 해야 될 판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론 설명하고 판례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이론하고 연결시켜야 될 판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해야 될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분류를 해드리면 같이 맞춰 하시면 될 겁니다.